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통 16회차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백근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 15회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예상대로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K리그2 경기 중 이번 15회차에서 5경기가 있었는데 그중 3경기가 이변이 나왔죠. 나머지 2경기만 정배로 나왔고 그 정배 경기는 수원 경기랑 대전 이 2개의 팀만 정배가 나왔고 현재 9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한 6명 정도가 1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 6명만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5경기를 봤을 때는 2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있었던 분데스리가 경기들은 다 봤지만 내일 있는 경기들과 배당은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경기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초안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회차는 어제 K리그처럼 핵심만 조금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14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미넨에게 5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볼프스부르크는 이변으로 레버쿠젠을 잡아냈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프라이부르크와 무승부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의 72.3%고요.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4승 6무 4패로 홈보다는 좀 원정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승 1무 10패로 이번 시즌 유로파까지 병행하면서 시즌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베오스트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 스테판 선수가 침투하는 모습이 좋고 전체적으로 크로스 공격 그리고 우측 풀백의 은바부 선수 그리고 뭐 중거리 능력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역습에서도 준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볼프스부르크는 뭐 마인츠의 뭐 로빈 키송이나 뭐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뭐 이런 선수처럼 특출난 선수가 팀에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가 좀 잘 잡혀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 있는 안드레 실바, 고스티치, 카마다 다이치 등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압박도 좋은 편이고 뭐 세트피스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이런 스피드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들이 좀 작고 침투 선수를 놓치면서 이제 뒷공간을 내주고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레버쿠젠전에서도 그랬었고 공간이 있어야 좋은 팀, 레버쿠젠도 공간이 있어야 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레버쿠젠과 비슷하게 공간이 있을 때 그러한 공간 역습 상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팀이어서 그런 팀들 상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볼프스부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를 보고는 있지만 볼프스의 수비 자체도 가끔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고 세트피스나 중거리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볼프스부르크가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 약간의 이변을 보고 프랑크푸르트가 이대로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 병행하지 않았다면 현재 유로파 순위권까지는 그래도 비벼볼 만한 순위에 있었을 것 같은 팀이어서 일단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볼프스부르크가 더 좋고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헤르타 베를린 대 12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헤르타 베를린은 이제 더비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했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샬케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48.2%고요. 헤르타 베를린은 홈에서 4승 3무 7패,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3승 3무 8패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피용테크 선수가 교체로 나왔고요. 이 선수 대신에 이비세비치, 노장의 선수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비세비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뭐 딜로선이나 뭐 다리다, 바키오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뭐 전체적으로 중거리가 좋은 편이고 세트피스도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습에서 속도가 좋은 팀이 역시 또 헤르타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그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고 라바디아 감독이 부임 후에 현재 연승을 하고 있는데 수비 자체는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공간들을 조금 많이 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니더레츠너, 뭐 레벤, 코르도바, 리히터
필립막스 선수들이 있고요.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고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헤르타 베를린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연승이 이제 한 번은 꺾일 것 같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샬케를 잡았지만 그 경기 자체가 아우크스부르크가 잘했다기보다는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고 그 뒤에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 또는 상대가 패스미스 이런 상대 실수에 의한 골들이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침투 선수를 좀 놓치고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 수비 숫자가 뒷공간을 내줄 때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역습 속도가 굉장히 또 좋은 헤르타 베를린이어서 저는 헤르타 베를린의 일단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4대 0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9위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에게 5대0 대패, 호펜하임은 파더보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호펜하임 쪽에 36.5%인데요. 이제 무승부랑 투표율이 좀 비슷하고 투표율 자체가 승무패가 다 균등하게 배분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2무 8패,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5승 5무 3패입니다. 두 팀 다 리그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호펜하임은 주포 리치 이 선수가 부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호펜하임의 입장에서 커 보이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팀 다 내일 경기를 봐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제 생각은 호펜하임 쪽을 보고 있고요. 마인츠는 뭐 키송 선수가 좋지만 이제 마인츠의 전략 자체가 전방에 붙인 후에 공격진들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뭐 키송이나 뭐 오니시오 뭐 이런 선수들이 해결을 하는 모습이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 중심에서 크로스 공격을 하는 팀인데 지금은 현재 크라마리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수비 역시 뭐 측면 공간 그리고 간격이 굉장히 좀 수, 수비와 미드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편이고 볼 처리도 좋지 못하지만 마인츠의 수비가 오히려 더 안 좋죠. 뭐 크로스 공격에 노마크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마인츠가 이 부분이 너무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약간은 스페인의 마요르카 같은 모습이지 않나, 수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성상 그래도 홀펜하임이 지금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첫 승을 리그 재개 후에 첫 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츠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5대1로 마인츠가 대승을 했었고요.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파리 샬케 대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샬케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대0 패배, 브레멘은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브레멘은 글라드바흐와 좀 비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멘 자체가 지난 경기는 이겼고 그리고 지지난 경기는 이겼고 지난 경기는 비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샬케 쪽에 50.8%고요. 샬케는 홈에서 5승 6무 3패, 브레멘은 원정에서 4승 4무 6패입니다. 샬케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데 내일 경기까지 패배를 한다면 저는 브레멘 상대로까지도 패배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샬케 사이드로 볼 거는 같습니다. 일단 샬케 경기는 지금 계속 제가 좀 투픽으로 가고 있는데 샬케 경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픽으로 가져가야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샬케는 뭐 미드필더 세르다르 선수가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그 샬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뭐 전술 자체는 중앙지향적인 그런 축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중원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하리 선수가 좀 부상인 점이 아쉽고요. 세트피스가 좋은 편이지만 압박에는 조금 고전하고 측면 공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확실히 중앙 쪽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중앙 쪽에 몰렸을 때 그 측면 빈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내주는 편인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샬케가 연패 중이라는 점도 있고 브레멘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세트피스나 침투 그리고 크로스의 약한 모습이 이런 브레멘의 수비가 지금 리그 후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리그 재개 후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샬케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샬케의 공간을 이런 그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브레멘의 클라센 또는 라시차 선수의 중거리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샬케가 선제 실점을 하고 나면 이 팀 자체가 지금 최근에 계속 대패를 하고 있는데 선제 실점 후에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샬케가 선제 실점을 한다면 패배로 이루어질 확률이 또 대량 실점하면서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샬케의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 내일 있을 경기까지 보고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는 없는 모습이고요. 8번째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16위 디셀도르프의 경기인데요. 미넨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에게 5대0 승리, 디셀은 쾰른과 2대1로 비겼고요. 미넨은 오늘 도르트문트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런 우승 경쟁이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모습입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미넨 쪽에 88.9%로 또 굉장히 몰렸습니다. 미넨은 현재 재개 후에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10승 2무 2패, 디셀도르프는 원정에서 2승 5무 7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넨 경기 지금 회차가 재개되고 세 번째 회차인데 이 주중 경기 제외하면 세 번째 회차인데 미넨 경기 처음으로 투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셀도르프의 수비를 봤을 때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 이런 공간을 내준다면 미넨에게 100%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습에 약한 모습이 있고 지난 경기 크로스 공격에 의한 두 골을 실점을 했던 그런 모습이어서 미넨 승을 일단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만 미넨이 오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넨의 그런 공간들을 디셀도르프에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인 토미, 또 뭐 카라만, 헤닝스 이런 선수들이 디셀도르프가 뒷공간 침투, 그리고 또 역습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또 깨비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변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미넨이기 때문에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5위 글라드바흐 대 13위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게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우니온은 헤르타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패배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글라드바흐는 패배는 끊어냈지만 베르민과 조금 비기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투표 같은 경우에는 글라드바흐 쪽에 78.2%로 이것도 좀 너무 몰려서 글라드바흐 경기는 좀 몰리면 좀 불안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9승 2무 3패,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에서 3승 2무 9패입니다. 글라드바흐가 현재 두 경기째 좀 승리가 없고요. 베를린은 연패를 하고 있지만 내일 경기에서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글라드바흐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긴 한데 우니온 베를린의 이제 축구 전술 자체가 전방에 때려놓고 그리고 안데르손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포스트 플레이가 팀 압박을 하는 글라드바흐에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를린의 수비가 측면 공간과 침투 선수를 놓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글라드바흐 선수들이 봤을 때 득점이 공격수 한 명에게 몰려있지 않고 득점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봐서 저는 일단 베를린의 불안한 수비를 보고 글라드바흐의 단통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드바흐가 측면과 뒷공간 노출이 있지만 우니온의 역습이 빠르고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그냥 뭐 준수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글라드바흐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번 시즌에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하기도 했고요. 글라드바흐가 좀 투표율이 몰렸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우니온 베를린의 내일 경기를 한번 살펴보고 최종 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8위 파더보른 대 2위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과 1대1 무승부, 도르트문트는 불프스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넨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긴 모습이고요.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르트문트 쪽에 83.1%로 몰려져 있습니다. 파더보르는 홈에서 2승 2무 10패,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7승 3무 4패입니다. 파더보르는 엔트위 아드제이 선수의 그러한 좌측에서의 공격, 또 뭐 파더보르는 중거리 제외하면 별다른 공격이 없고요.
수비 자체는 크로스 공격에 너무 좋지 않고 또 세트피스 수비도 좋지 못하고 공간 역시 좀 많이 내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비가 좀 불안하고 이 파더보른 자체가 순위가 왜 18위에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비의 문제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가 오늘 미넨과의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르트문트의 하나의 단점은 이제 감독이 파브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런 파드보른의 수비와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좋은 그런 도르트문트에서의 홀란드의 한방, 뭐 산초, 아자르, 브란트 선수가 있고 또 엠레찬 선수가 복귀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봤을 때 저는 일단 미넨을 이변 쪽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저는 파드보른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하위권 팀의 강등 버프보다는 우승 버프가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파더보른의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일단 뭐 초안픽은 동일하게 2,000원을 가고 최종 픽에 32,000원 그리고 축생 픽에 9,000원, 독식 픽에 4,000원 이런 식으로 이번 주도 동일하게 갈 예정이고요. 뭐 강원 같은 이 14경기 중에서 일단 투픽들 중에서 투픽으로 가져간 거는 이 FC 서울과 성남 경기만 좀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 픽에서는 FC 서울 승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패로 가져가 봤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좀 항상 제가 초안픽 하듯이 이런 투픽을 썼었을 때는 조금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들 위주로 좀 배팅을 해봤어요. 뭐 볼프스부르크의 무승부나 미넨의 뭐 무승부 뭐 이런 식으로 가봤습니다. 자, 내일 모레죠.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